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진짜 날씨도 선선해지고 그래가지고 최종의 멤버들이 진짜 모였네요. 아주 좋아요. 날씨가 이제 추워져갖고 목소리가 선생님 목소리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차분해지신 것 그렇죠. 같아요. 감기 걸리신 감기가 좀 제대로 걸려가지고 지금 네 목소리가 너무 멋있더라도 이게 좀 그 처음에 우리 그 자료 보면 그 다이어그 벤다이어그래요? 벤다이어그 네. 동그라미 3개 있는 거. 네. 그거 한번 봐봐요. 그거 보면은 이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딱 서치하다 찾은 건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계획기인데. 계획기는 이제 계획기. 잘 생각해봐. 계획기 뭘까? 너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공식적으로 쓰기가 좀 뭐했나봐요. 약간 바꿨어 이렇게. 근데 이제 남자들을 볼 때 써니 남자를 볼 때 뭘 먼저 봐요? 얼굴 잘생겼는지 그치 잘생기고 조금 이제 만나다 보면은 다른 것도 좀 보게 되잖아. 네. 예를 들면 마음 그러니까 뭐 요즘 말하면 성격 그치? 마음 착한지 안 착한지 일단 착해야 되잖아. 내 마음 내 말 좀 잘 들어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약간 똑똑한 사람이 좋겠죠, 그죠? 좀 똘똘하고 좀 알아서 좀 이렇게 탁탁탁 해주고 데이트도 잘 이렇게 코스도 짜갖고 스케줄 짜서 잘 인도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그 세 개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잘생기면서 착한 사람을 여기 교집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멍청하다고 돼 있어요, 멍청. 그죠? 잘생기고 착하기만 해. 그러면 똑똑하지가 않아. 그러면 어때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생기고 성격은 되게 좋은데 내가 자꾸 똑똑하지가 못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별로죠. 그러면 이제 잘생기면서 똑똑해. 이런 사람 어때요? 계획기. 계획기죠, 계획기. 잘난 척하는 거 야, 또 잘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잘생겼는데, 똑똑하기까지 한 사람 있잖아. 계획기라고, 계획기. 그치? 마지막으로 이제, 똑똑한데, 잘생기진 않았어. 착하긴 해, 그래도, 애가. 또 이제 범생이라고 해, 범생이. 많죠, 그런 친구 학교에. 그죠? 학교 보면은 우리 이런 친구 많았잖아요. 되게 잘생겼는데, 예? 되게 잘생겼는데, 잘난 척해. 그러면 욕먹잖아, 우리 애들한테, 뒤에서. 네. 그치? 그리고 되게 착한데, 약간, 똑똑하면 착해. 딱, 그런 애들 많죠, 앞에 성적 상위권인 애들이 이제, 쉬는 소리 못하고, 그냥 혼자서 묵묵히 공부하고, 그런 친구도 있고. 빠진 사람이 있긴 있네. 잘생기면서 좀 약간 성격이 모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빠르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좋은 것만 모아놨네. 이렇게 잘생기면서 똑똑하고 착하고 완벽하죠. 써니야 완벽하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놨더니 뭐라고 됐어요? 게이래. 게이가 이런 사람들인가 봐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하고 주위에 있어요? 주위에? 게이 본 적 있어요? 주위에서? 친구들 중에? 없어요? 볼드는 주위에 그 게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가 봐요. 그 게이들이 잘생기면서 똑똑하고 착하면 게이가 돼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저기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커밍아웃 알아요? 커밍아웃? 커밍아웃. 그러니까 자기가 동성을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남자면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면은 여자를 좋아하고. 근데 2-3일 전에 팀 쿡이라는 분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팀 쿡 누군지 알아요? 팀 쿡? 애플 최고 그렇죠. 애플. 아이폰 만드는 네. 애플의 애플사의 최고 경영자 CEO 회장님. 애플의 CEO께서 커밍아웃을 했어. 나는 남자가 좋다. 이렇게. 알아요?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써니 들어봤어요? 골드는 처음 처음 들어봤죠? 네. 며칠 전에 했어. 며칠 전에 난리가 났어. 이 기사 뜬 다음에. 응? 아니, 애플의 CEO예요. 애플의 CEO.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 팀쿡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기는 동성애자다, 게이다 라고 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냥 회사의 저 회장님인데 그걸 밝혀서 자기한테 이길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아직도 사실은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특히 이제 종교 쪽에서는 더 그렇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의 어떤 장점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달동네를 숨기고 싶은 말이지,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달동네를 대놓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쪽 분이 했던 말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개인 게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 게이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이다. 신이 주신 선물이다. 어때요? 맞아요, 이게? 느낌이? 이 신이, 우리 종교에서는 신이, 그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이렇게 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이 나에게 게이, 그러니까 남자, 동성을 좋아하게 한 그런 선물을 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을. 어때요, 느낌? 그걸 느낌 어때요? 요즘 연애하잖아요, 요즘에. 연애 기획이 충분하잖아요, 요즘에. 골드는 어떻게 이성이 좋아요? 아니면 동성이 좋아요? 둘 다요. 둘 다 좋아요? 네. 커밍아웃을 했네요, 여기서. 뜻이 어때요? 이성이 좋아요? 아니면 동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요. 그렇지. 여자가 좋아요? 남자가 좋아요? 이성이죠. 이성이 좋고. 써니는 어때요? 이성이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이성이 좋아요? 형님은? 전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음양이 좋아하죠. 한번 해봐요. 음양이 좋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가장 이상적인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성보다 동성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주지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것 뿐이지 꼭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팀 콕이라는 이 사람이 애플 CEO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딱 얘기했을 때는 그래. 물론 이제 우리 공부하기 전에는 그렇죠.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또 그런 사람이 옆에 오면 막 이렇게 피하게 되잖아요. 혹시 나를 어떻게 할 거 아닌가 막 그러면서 피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생각이 다양한 걸 인정할 수가 있고 사물의 악면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은 발동대를 인정한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동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제 크고 작은 불편이 있었다. 근데 그 불편이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만들었고 지금 이 애플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어떤 불편감을 극복하는 그런 경험들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달동네를 통해서 사실 달동네를 인정하면 내가 이제 그 달동네를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몸소 그런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또 한 말이 자기가 이번에 이렇게 공개한 것은 다른 동성애자들 있잖아요. 요즘에 성소수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성소수자? 소수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어떤 피해를 무릅쓰고 커밍아웃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요즘 뭐 연예인이나 뭐 연예인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우리가 막 이렇게 쉽게 말하기 쉬운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했으면 되게 막 뭐라고 했을 텐데 그래도 이게 애플의 CEO잖아요. 최고의 기업의 회장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응원들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응원을 해요. 정말 놀라운 그런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칭찬하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그런 거거든요. 내적 설계를 이 사람 한 거잖아요. 내적 설계를 오랫동안 내적 설계를 하고 그리고 누구를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어떤 생각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많이 생각이 다를지라도 사람들이 크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거나 오해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오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설계를 하고 비방만 안 하고 이렇게 살면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봤더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해도 별로 없더라. 오해 응원해주더라.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딱 커밍아웃 하는 유명한 사람 있었죠. 그렇죠. 홍석천. 홍석천 다 알아요? 홍석천? 네. 그래서 홍석천 알아요? 홍석천? 이름만 들어봤어. 홍석천. 팬심이 알아요? 홍석천? 모르겠어요. 몰라요? 요즘에 좀 나오는데 이렇게 머리 윗머리 윗머리에다가 약간 말하는 것도 약간 여성스럽죠. 말하는 거 여성스럽고 요리도 좋아해갖고 이태원에다가 그 레스토랑 사업하는 사장님이잖아. 사장님 알아요? 몰라요? 이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한동안 한 2000년인가?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 때쯤에 커밍아웃을 했어요, 이분이. 그 전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되게 잘 나갔었는데 갑자기 커밍아웃 딱 했어. 근데 그때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아직은 되게 보수적이고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퇴출했어요. 퇴출. 방송에 퇴출됐어요. 그 방송을 먹고 살았었는데 방송에서 아예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 이후로서 다 이제 쫓겨나고. 근데 그러다가 작년에 라디오 스타인가? 뭐 이렇게 TV 프로에 예능 프로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또 이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이제 자기가 딱 커밍아웃 딱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한테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돌을. 막 이제 막 욕을 엄청나게 욕을 했겠죠. 근데 돌을 던졌는데 요즘에 나오니까 자기 별명이 없었대. 별명이 톱게이래. 톱게이. 톱게이. 개 중에 톱이라고 톱게이라고 별명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막 인정해주는 거예요. 막 더 나오라고, 방송에 여기저기 나오라고. 방송이 되게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나와요. K보이나 근데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뜬 거예요. 이번에 확 떴어요. 또. 근데 이제 이분의 인터뷰한 걸 또 기사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딱 잘렸을 때 할 게 없잖아. 할 게. 이제 괴로움에 빠져 있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태원에서 그 음식 사업을 시작하게 됐대요. 자기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했으니까 시작하게 됐는데 요즘에 그 되게 유명해요. 이태원에 그 홍수천 씨가 하는 그런 레스토랑들이 되게 유명하고 되게 잘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막상 또 인터뷰 해보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스토랑 하면서 실패도 많이 하고 사기도 많이 나가고 아픔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별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개 자기가 레스토랑을 운영했는데 대부분 막 실패하고 잘 된 거 몇 개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벽자를 면하는 정도. 그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수준이.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레스토랑도 몇 개 있고 방송도 나오니까 이 사람 진짜 해동내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달동네를 많이 거쳐왔고 10몇 년 동안 달동네 거쳐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동네라고 왔는데 화려한 해동네가 딱 들어가서 봤더니 실속은 별로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본 친구들은 이분을 홍석천 씨를 지금 딱 TV에 나온 걸 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해동네라고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TV도 막 나오고 하니까. 근데 우리처럼 옛날에 이렇게 상황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황을 알았어요? 이거 이렇게 있었어요? 존재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 정말 고생 많이 했겠다. 그게 우리가 이제 아픔을 공감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이태원에서 사실 이태원이라는 데도 옛날에는 이미지가 좋진 않았어요. 이태원이 알아요? 외국 사람들만 있고 좀 이렇게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가기 꺼려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안 그렇죠. 요즘에 이태원 되게 유명하죠. 젊은 친구들한테 이태원 자유분방함의 거리 막 이렇게 외국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보니까 막 무한도전도 막 하나가 멈춰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막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여기서 이태원에서 계속 10몇 년 동안 레스토랑도 하고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추세도 바뀌고 하면서 자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이태원을 한번 좀 새롭게 변화시켜 보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용산구 구청장을 하겠다고 지금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보면 해동대와 달동네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게이라고 하면 달동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단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공개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다시 한번 또 달동네가 지나서 달동네를 통해 성장하고 결국에는 해동네가 또 오고 찾아오고 그럼 또 있으면 달동네가 오겠죠.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응?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하면 조심해라. 어? 조심해라. 기쁨이 이거 알아? 기쁨이 남자가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하잖아요. 그러면 피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봤어요. 빼겨봐. 그림에 보면 조심해야 돼요. 농담이고. 그래서 오늘 경동력을 다시 이제 또 진도를 나가볼게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 7장 제례장인데 이거는 제사에 관한 건데 대부분이 요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딱 한 문장만 볼게요. 통실이가 한번 해볼까요? 무릇 제사는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을 극진히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을 뿐이다. 가난하면 가산이 있고 없음에 맞추어 할 것이요 병이 있으면 근력을 헤아리려 치르되 재물과 힘이 미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마땅히 예법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여기 제사나 다른 거 다 마찬가지죠. 뭐 제사나 뭐 상을 치르는 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거나 어떤 그런 집안에 큰 뭐 경조사가 있을 때 주로 뭐 집안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법. 그래서 그 예법을 이렇게 지키는 걸 우리가 미덕으로 삼았는데 옛날에 더 심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유보 선생님은 예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을 극진히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뭐 그 형식에 얽매여서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정성을 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가난하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제사상을 잘 근사하게 차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몸에 지병이 있어요. 지병이 있어서 입원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이유로 퇴원을 해갖고 제사를 지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고 현실에 맞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의를 갖추되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있는지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결혼 시즌이 좀 지나긴 했는데 이번에 결혼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윤달이 껴갖고 결혼식을 이번에 많이 하는데 제 그 한의대 동생 엄청 어린 동생도 이번에 결혼해요. 좀 일찍 한 20대 후반인데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이 결혼식 하면은 아직 결혼식에 참석하는 나이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분 결혼식 많이 가봤어요? 결혼식, 친구 결혼식이나 한 번 가봤어요. 어땠어요? 이상했어요? 아, 아직 어린 아 친구 결혼 아니면 친구가 벌써 결혼했어요? 와, 몇 살에 결혼했어요? 20대. 2월달. 아 이번 6월에. 그렇죠.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애들이 다 아깝다고 했어요. 아깝다고. 아 친구가 네. 여자가 아깝다. 네. 남자 측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남자. 남자가 아깝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지났죠. 이거 할 나이가 좀 지났어. 보통 30대, 20대 후반에 30대 중후반까지 엄청 많은 게 그거 막 연락이 여기저기서 연락이 막 와요. 근데 이제 친한 사람이면은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고민 없이 내가 이제 가서 뭐 축의금도 내고 축하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갑자기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한 15년, 20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만 어떻게 하는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또 이름을 들어보니까 걔 같긴 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걔 맞아요. 근데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그 용기는 정말 인정해줬어요. 제가. 전화가 왔고 나 결혼한다고 어디서 결혼한다고. 근데 그것도 뭐 한 달 전에 이렇게 하면 괜찮아. 한 달 전쯤 연락이 와서 그 전에 우리 한번 모여서 같이 뭐 밥이나 술이라도 한잔 하고 뭐 얘기도 좀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년 있다가 결혼하니까 뭐 알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1, 2년 전에 전화가 왔고 빨리 전화가 왔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니까 와라 그러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민이. 그치? 얼마 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선생님도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죠 그럼. 선생님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인생이 고민이야. 고민에 빠져가고 있어.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오면 또 고민이 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는 호텔에서 많이 해요. 호텔에서. 그럼 이제 애도 몇 명 안 낳고 그러니까 좀 잘해주려고 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옛날에는 내가 호텔 음식이 얼마인지 몰랐어. 호텔에 식사하잖아요. 되게 비싼데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가서 했는데 이거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금액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축의금을 이걸 더 내야 되잖아. 이거 이상은 내야 되잖아. 밥값을 하고 와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데는 또 가족을 같이 오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가족이랑 같이. 그러면은 이게 진짜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혼자 가면 그래도 괜찮아. 혼자 가면 낼 수 있어.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가족을 데려가면 예를 들어서 내 식구가 가면 4인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곱하기 4를 해야 되잖아. 한술적으로 봤을 때. 이러면은 이 부담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얼마예요? 네? 이거 7만 원 하지 아니에요? 아직 같이. 그게 제일 낮은 게 이제 그런 거죠. 제일 낮은 게. 그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애들 버리고 나 혼자 가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보낼 수도 있지. 아예 안 가고 축의금만 내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친구를 축하해야 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들고 축의금 얼마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가서도 자꾸 이거 이 정도 규모를 했으면 내가 이 정도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게 집중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본질은 그거잖아요. 결혼식을 하니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축하해주는 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것저것 형식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현상에 이제 휘둘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근데 요즘에는 본질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본질을.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재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할 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지.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그죠? 존중하고 그런 마음, 축하해주는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넘어가서 이거 아주 중요해요. 거가장이라고 하는데 거가장이 뭐냐면 집에 머무는 거예요. 머물 거자에 집 거자. 그러니까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봉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써니가 한번 읽어볼게요. 집에서 머물 때에는 마땅히 가상과 예법을 지켜서 처자와 집안 식구들을 거느려야 할 것이니 그들에게 직책을 나누어 주고 할 일을 맡겨주어 그 성공하기를 요구하며 재용의 씀씀이를 절제하여 수입을 해야돼서 지출을 시행하며 가산을 있고 없음에 맞추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옷과 음식 및 길사와 흉사의 비용을 지급하되 모두 등급대로 조절하여 균일하지 않음이 없게 하며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사치와 호화를 금지하여 항상 모름지기 다소 남음이 있게 해서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릇 집에서 머물 때는 마땅히 삼가 예법을 지켜서 처자와 집안 식구들을 거느려야 할 것이니 라고 했죠. 예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위치가 예를 들면 가장의 위치 아니면은 회사라고 하면은 회사의 어떤 관리자의 위치라든지 이럴 경우에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누굴 거느린다든지 누굴 다스리는 위치는 아니지만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꼭 그게 뭐 어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읽어보면은 그냥 우리가 사람 사이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 이런 거 있죠. 대학이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팀 같은 거 짜잖아요. 팀. 팀을 짜갖고 뭐 서로 뭐 과제를 한다든지 하게 될 때 그럴 때 사람 사이 어떤 그런 이해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풀어가야 될지 이제 그런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떤 사회 규범이나 그죠? 우리 말하는 뭐 규범, 사회 규범이나 뭐 도덕인 것도 있고 아니 뭐 회사나 그런 데 보면 또 뭐 회사의 어떤 그런 규칙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이런 게 관례나 뭐 암묵적으로 이렇게 관례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신성개발 공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법이 뭐예요? 예법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예법 우리가 지켜야 될 예법 자아용. 그죠? 자연의 이치 그죠? 자연의 이치를 따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신성개발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해형 신성개발이 있고 실천형. 실천형 그렇죠. 실천형 신성개발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활순행이라고 하죠. 생활순행. 복습을 좀 해야겠네. 다 그냥 가만히 있네. 모른다는 듯 처음 들었다는 듯이 봐. 복습. 이해형 신성개발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냥 첫 번째 이해형 신성개발 첫 번째. 양호이입니다. 그렇죠.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네도 괜찮다. 한번 해볼까요?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네도 괜찮다. 그 다음에
그냥 뭐죠? 순행중량 역행즉 아, 고의호. 고의로 투행즉 날 역행즉 고의호. 그러니까 순행을 흐름을 따르면 즐겁고 흐름을 거스르면 역행하면 깨치는데 보통 끝에 깨친다는 거죠. 그죠? 보통이 따르죠. 근데 어쨌든 이게 세 번째 이게 역행을 하더라도 결국 깨치게 되니까 순행이나 역행이나 이게 크게 보면 그쵸. 결국에는 순행이다. 그래서 절대 순행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강의실에서 우리가 강좌를 듣고 하는 것은 이해형 심성 개발을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작동력은 괜찮다. 그 다음에 선행을 하면 즐겁고 역행하면 깨친다. 이런 거. 그리고 크게 보면 모두 다 순행이다. 이런 걸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형 심성 개발은 크게 보면 이제 안 하기와 하기가 있죠. 안 하기. 하기. 안 하기는 뭘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엉망 안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종달새 소리 흘리는 거죠. 종달새로. 비방 엉망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하기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냅덕 설기. 이제 이 안에 보면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최소한의 체계 완수. 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최소한의 자기 개발. 잠깐만. 마지막 거는 다른 상태 물어봐야겠어. 최소한의 골드. 자연이었죠. 아, 그렇죠.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지켜야 할 예법은 사실 요거예요. 생활순회. 실천형 생활순회. 별게 아니고 등살새 소리 흘리기.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나를 이렇게 나랑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이 사람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했을 때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태동아 어떻게 할까? 종달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동작세는 어떤 거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 주변에도 안 들어줬는데. 그런 데는 안 되는데 네. 흘려보내는 거.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일곱 선생님께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했죠. 누군가 나를 원망하거나 비방할 때 아, 먼저 어떻게 맨 처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봐야죠. 나를 돌아봐야죠. 내가 혹시 내가 잘못해서 네. 다른 사람 욕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욕을 먹어도 되잖아요. 네. 욕 먹어 싸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렇죠? 이게 먼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두 번째는 이거죠. 두 번째는 욕을 했는데 그게 나의 어떤 한 가지 내가 잘못한 건 한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10가지 얘기한단 말이야. 나에 대해서 뭐 욕을 해. 비방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네. 그 한 가지를 고치는 거예요. 안정하고 고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제한법을 다 따르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를 막 원망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망명된 사람이니까. 그렇죠. 종달새를 흘리는 거죠. 흘리는 거. 종달새가 지적인다 생각하고 흘러넘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가만히 있어.
싸워야지.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종달새가 구름이 흘러가듯 종달새가 지저귀듯이 흘려 넘기라는 거야. 야, 진짜 얼마나 거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해야,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러면, 아니, 싸우는 게 편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이 한 개인데, 상대방이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9개를 붙들려 얘기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유복 선생님은 싸우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자꾸 도망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싸우면은 내가 잘못한 그 하나마저도 내가 돌아보지 못하니까 발전이 안 돼서.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잘못이 뭐가 있는지조차도 싸우기 시작하면 나를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의 어떤 단점을 또 캐내야 되고. 그 싸우다 보면 어때? 마음이 불편해, 그죠? 내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리고 그 앙금이 남아있어서, 이게 명심보감 보면 그러잖아요. 원수를 맺지 말라 그래요, 원수를. 추원 맞길 노봉협천 나는 회피다. 그렇죠. 좁은 길에서 만나면 네, 회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또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떤 나의 어떤 지위나 말빨이나 이런 걸 눌려가지고 힘이나 이런 걸 눌려서 복종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또 힘을 키워서 내가 또 힘이 없어졌을 때 그럴 때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후환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후환 남기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내 마음이 평화롭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막 평화로워. 누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내가 막 즐거워 사는 게. 그러면 얼마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욕하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의 문제지.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 사람만 마음이 괴로운 거지.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 그게 가장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적절기가 나오는데 학이 최소한의 책임을 완수하고 최소한의 뭐 약속한 거는 지키고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집에서 있으면 설거지, 청소, 빨래 하고 있어요? 다들? 집에 있을 때? 태심이 좀 해요? 집에서? 뭐 설거지, 청소, 빨래? 밥 짓기 거의 안 해요. 그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가끔 해요. 그래요. 가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씩 밀려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생활통행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기개발은 그리고 이 마음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학생이면 공부하는 거. 그러면서 몸도 이제 운동을 통해서 몸도 단련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자연예절이 가장 중요하죠. 자연예절. 우리가 흔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예절만 지키면 사실은 별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있죠? 첫 번째 응대하는 거. 누가 나를 부르면 대답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 감사합니다.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예, 아니요.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 이런 거, 이거 잘 돼요? 사실 기쁨이 어때요? 잘 돼요? 예, 아니요. 안 될 때가 있어. 그 전에 때가 종종 있죠. 그리고 내가 뭔가 실수를 했더라도 잘못했다는 말이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받았는데 마음속에는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할 때도 많잖아요. 이걸 이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예절 중에서 두 번째는
시도하기 전에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든지 내 위에 어떤 다른 뭐 선배나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아, 내 의견은 어떠니?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니?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저주기가 있죠, 저주기. 상대가 강하게 주장을 하면 져줄 수 있잖아요. 져줄 수 있어. 그럼 져주기 어려워요? 그냥 져주는 거죠. 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져주는 거. 이번에 내가 져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꼭 이길 거야. 질 수 없어. 이렇게 또 마음을 먹으면 싸우게 되잖아요. 결국에. 근데 재밌는 게 져주면 다음에 기회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져주면 계속 걱정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져주면 계속 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손해보면 계속 이 사람한테 계속 손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마음의 착각이라는 거죠. 자연의 흐름은 그렇지가 않고 내가 한번 져주면 다음번에 분명히 기회가 오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현들이 열심히 이렇게 공리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지켜야 할 예법은 물론 뭐 사회 규칙이나 규범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 본질은 이거라는 자연예절. 그리고 그 나머지 어떤 현실에 대한 부분들은 상황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 취직도 잘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그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 젊은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막 현실이 너무 현실이 어렵고 불공평하고 옳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 부조리하고 막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평하다고 말하는 그 공평 있잖아요. 공평하다, 옳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 공평한 걸까? 뭐가 공평한 걸까요? 뭐가 옳은 걸까? 보여줘. 기쁨이 어때? 뭐가 옳은 것 같아? 공평해야 된다. 그죠? 차별 안 받는. 그쵸, 차별 안 받는 거. 차별 안 받는 게 공평한 거고. 근데 차별 받잖아요. 그럼 그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이게 말하면 돼. 맞잖아요. 맞아요. 차별을 당하는 게 불공평한 거니까. 차별을 안 당하는 게 공평한 거니까 차별을 당하면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뭐 차별을 받고 안 받고 가지고 공평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단 지금 현실이 이게 공평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현실이 옳다. 지금 내 상황이 옳다. 이게 공평한 거다.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하는 것이 옳은 거고 공평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크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은 시대가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차별을 받고 안 받고를 가지고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따지게 되면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지금. 왜 나만 마음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잘 살고 있는데 불공평하잖아요. 다르니까, 차별이 되니까. 그렇죠? 다른 친구들은 취직도 잘 되고 돈 막 버는데 왜 나는 백수를 하고 있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 거냐는 거죠. 그게 나한테 유익하냐는 거죠. 크게 봤을 때는 일단은 현실 그대로 현실이 옳은 거고 현실이 공평한 걸 인정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보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마음을 걸렸으면 그럼 그냥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백수면 일자리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수가 보이기 시작하잖아. 근데 그거를 이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불공평해. 하나님 불공평해. 이 생각이 사라져 있으면 결국에는 점점 더 불공평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일곱 선생님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똑같이 그럼 주는 게 아니라 하인이면 똑같이 돈을 줘야 되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성공하기를 요구해서 그 요구 성공을 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나누고 그 나눠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지급을 하고 하는 것이 옳은 거고 공평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태심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는 부모가 남겨주시고 형제 받아서 나와 더불어 한 몸과 같으니 형제의 무게를 마땅히 저와 나의 구분이 없게 하여 음식과 의복이 있고 없음을 모두 마땅히 같이 해야 한다. 가령 형은 빈줄인데 아우는 배부르고 아우는 추운데 형 따뜻하다면 이는 한 몸 가운데 지체가 어떤 것은 병들고 어떤 것은 건강한 것과 같으니 몸과 마음이 어찌 한쪽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요즘 사람들이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그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형제가 만일 조심하다 행실을 저지르면 마땅히 정성을 쌓아 충고해서 점차 도리로서 깨우쳐 감동하여 깨닫게 하기를 기억할 것이요 갑자기 노여움과 빛과 거슬린 말을 하여 그 꽉꽉 밀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죠. 자, 그 형제에 대해서 형제지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형제지간 지금 다 요즘 형제가 있나요? 형제가? 네. 세정이도 동생이 있다고 동생이 있다고. 꾸미는 오빠가 있고, 다 이제 한 2명 정도씩 있고, 최시민도 동생이 있다고. 제 형이 있어. 형이 있고. 근데 보면 재밌는 건 남자 형제는 말을 잘 안 하죠 서로. 그럴 때 안 그럴 때. 그렇죠. 나만 안 하는 거.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다 이제 분가를 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만날 기회도 거의 없어요. 이제 뭐 명절이나 생신 부모님 생신이나 이럴 때 만나고 딸 때는 뭐 굳이 딱히 막 이렇게 연락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남자 형제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여자 형제 안 오더라고 또 보니까 저희 뭐 와이프 이렇게 처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매일 전화하고만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이렇게 좀 전화를 해야 되나 형한테 그랬는데 전화하면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소식 희소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뭐 말을 많이 하고 좁게 하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한 건 그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형제가 만일 그치 못한 행실을 저지르면 마땅히 정성을 쌓아 충고해서 점차 도리로서 깨우쳐 감동하여 깨닫게 하기를 기약할 것이요 갑자기 노여운 낯빛과 거슬리는 말을 하여 그 화합함을 이뤄서는 안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특히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친한 친구가 뭔가 좀 잘못된 행실을 계속해요. 그럼 이제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부드럽게 정성을 다해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권고를. 이게 너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붙이면 너는 좀 괜찮을 것 같아. 라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이제 몇 번 얘기하다가 그게 안 통하면 어때요? 이거 왜 그거 안 하냐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왜 이렇게 안 해? 안 하니까 이 모양인 거야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러죠. 화를 내고 특히 뭐 부모님한테도 그러고. 근데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하되 그 결과는 그렇죠.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마음인 거잖아요. 아무리 내 형제고 부모고 정말 친한 친구고 하더라도 그걸 결정하는 그 주체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다는 거죠. 그죠? 굳이 화낼 필요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건데 내가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내 뜻대로 이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니까 원래 내 뜻대로 안 되는 건데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상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 저는 이제 책을 못하고. 아, 조제 없어요? 네. 조제 이게 있는데 여기 있고. 어디냐면 지금의 학자들은 지금의 학자들은 겉으로는 비록 엄숙한 모습을 지키나 속으로는 독실하니가 드물어서 부부간의 이부자리 위에서 함부로 중용을 부려서 또 망가짐을 잃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친합하지 않고 서로 존경할 줄 아는 이가 매우 적으니 이와 같이 하면서 몸을 닫고 집안을 바로잡고자 한들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반드시 모름지기 남편을 화합하는 태도를 지니고 올바른 놀이로 제어하고 아내는 유순하면서 올바른 놀이로서 받들어 부부 사이 예의와 공경을 잃지 않은 균일한 집안일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중전에 서로 친합하다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서로 공경하고자 한다면 그 채가 행해지기 어려우니 모름지기 아내와 더불어 서로 경계하여 반드시 전날과 전날의 습관을 버리고 점차 예를 들어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내가 만일 내가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한결같이 올바른 도리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면 반드시 점점 서로 믿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예, 그렇죠. 특히 부부 사이에 대해서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건데 마지막 문장에 보면 아내가 만일 내가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한결같이 올바른 도리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면 반드시 점점 서로 믿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부 클리닝 뭐 이런 거 예전에 사랑과 전쟁이요. 그렇죠. 사랑을 던지는 거 보면 네. 재밌죠? 좀 되게 비현실적인 면도 있고 허구성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요. 그렇죠. 재밌게 하려고 좀 이렇게 과장되고. 하긴 했는데 그런 문제가 모든 부부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죠. 보통 이제 부부 상담 클리닉을 하면 이렇게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남편의 이러한 점만 고치면 자기네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네. 남편은 또 얘기하면은 남편은 아내가 내 이런 면만 이해해주면 나는 우리 이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다. 근데 우리 그 부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누구나 이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친한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못마땅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못마땅한 점들. 그러면은 딱 그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저 친구가 요것만 좋아지면 아무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사이에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볼때는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흔한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 마음 관찰해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뭔가 사이가 조금 불편해지고 했을 때 딱 드는 내 생각을 딱 잘 관찰해 보면 얘는 나랑 이게 안 맞아. 이렇게. 쟤는 저게 좀 문제인데 저것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보면. 근데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만나기가 싫어지고
근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내가 꼭 아내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라고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 내가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한결같이 올바른 도리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올바른 말을 하고 이치에 맞게 행동을 하고 그걸 한결같이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 상대방을 내가 굳이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사랑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한결같은 모습을 이치에 맞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장식해 볼게요. 자식을 낳으면 조금 지식이 생길 때부터 마땅히 선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만일 어려서 가르치지 않고 이미 장성함이 이르면 그런 것을 익히고 방심하게 되어 이를 가르치기가 매우 어려우니 가르치는 차례는 마땅히 수학을 따라야 할 것이다. 대저 어떤 집안에 예법이 흥행하고 서간이나 책, 글씨 쓰기 이외에 다른 잡기가 없으면 자제를 또한 마음을 밖으로 달려 배움을 저버리는 병통이 없을 것이다. 형제여 자식은 내 자식과 같으니 그를 사랑하고 가르치기를 마땅히 균일하게 할 것이요 경중과 후각을 두어서는 안 된다. 네. 이 자식을 낳았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봤을 때는 자식을 낳으면 조금 지식이 생길 때부터 마땅히 선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무슨 지식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선함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함이 뭐예요? 선함. 조금 시선적인 얘기 했나요? 책 나온다고? 우리? 네. 그렇죠. 책 제목이? 착하지 않게 착하게 살자. 그렇죠.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노력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쁘게 표지 작가도 새로 섭외해서 표지도 예쁘게 하고 그 안에 사파도 아주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아직 못 봤죠? 좀 봤어요? 아 그래요? 나오는 줄 알았는데 궁금하게 만들라 그랬는데. 그래서 착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선하게 착하게 살아. 애들한테 선함을 가르치라고 하고 자식이 태어나면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걸까요? 우리 써니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걸까요? 시선내려고 얘기 들었다면서요.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우리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자기 내떡 소리 하고, 또 비방 엄마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건데 이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해동내도 좋지만, 그렇죠. 달동내도 좋다라는 거를, 괜찮다라는 거를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남들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인정하고 사느냐 못하느냐, 내 달동네를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사물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를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할 때 내가 착하게 사는 거고 그렇게 살 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애들을 나중에 애 낳고 키우면 영어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어 수학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이 너한테 정말 유익한 삶이고 편하게 살 때 네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자꾸 알려줘야겠어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이 머리가 굳어가지고 잘 안 들어오잖아요. 까먹고. 근데 애들은 정말 기억력이 좋아서 한번 말해주면 금방금방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홍시부터. 저도 어떤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관계에서나 문제가 생길 때 항상 형식적인 거를 붙잡고 있어서 꼬리자가 많아요. 그럴 때 더 중요한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해서 근본을 파악해서 먼저 할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아, 박수. 그냥 소매 차이가 없네요. 써니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태도를 낯빛을 온화하고 공손하게 태도를 공손하게 하여야겠습니다. 네, 박수. 아, 써니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죠? 현심이? 마음가짐을 착하게 보겠습니다. 마음을 착하게 사겠다? 네, 마음가짐을 좋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착하게 사는 것은 해동량 나쁜데 단정하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박수. 성원이? 제 생각대로 이치에 맞도록 이제 생활하고 하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이치에 맞게 사는 거. 그렇게 살 때 내가 더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런 거고. 박수. 골드. 말투를 부드럽게 행동을 공손하게 해야 한다고 또다시 느꼈습니다. 그렇죠. 아, 박수. 네. 특히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더 말투를 부드럽게, 이해. 표정을 온화하게, 네. 태도를 공손하게. 네. 연애 지침이에요, 이게. 아, 그리고 기쁨이. 편하게 사는 걸 내가 생각하고 있고 갈등을 인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박수.